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에서 L1 비자로 근무하다가 레이오프가 되어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니까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를 말하죠. 그리고 올해 1월 말부로 고용 종료가 되었다. 올해 1월 말. 그리고 2월부터 8월까지 세버런스 페이죠. 세버런스 페이니까 뭐 위로금이죠. 위로금. 우리 뭐 그동안 고마웠다. 뭐 대신에 이만큼 위로금 주니까 뭐 소송하거나 이런 거 없이 우리 행복하게 서로 빠이빠이 하자. 뭐 이런 얘기죠. 미국 통장으로 받았다. 2023년 세금 보고 관련해서 미국은 23년에는 183일 미만 거주이지만 22년, 21년을 보면 183일 이상이면 한국 세법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중세법 방지 조약으로 한국에서 신고를 해도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을 걸로 예상하는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거나 팩트는 1월 말까지 1월 중에 해고가 돼서 일을 마쳤고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건데 귀국을 언제 했는지는 여기는 안 나오네요. 1월 말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2월부터 8월 사이에 들어갔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급여와 관련해서 세버런스 페이는 2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에 대해서 세버런스 페이를 미국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죠. 한국으로 귀국한 거는 그 말로 미루어 볼 때 1월 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 1번. 23년도 미국 신고를 할 때 거주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비이민 비자 소지했죠. L1 비자니까 영주권이 아니죠. 비이민 비자죠. 미국을 떠난 외국인에게 세버런스 페이 세금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나요? 원천 징수로 세금을 엄청나게 떼어가더라고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에 세버런스 페이에 대해서 더 부담이 있다? 그건 아닐 텐데요. 일단 계속 볼게요. 터미네이션 된 이후에 3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느라 서류 사인을 늦게 했더니 퇴사일부터 서류 사인한 시점까지의 2달 반치를 한꺼번에 지급해서 총 금액, 지급받은 금액이 높게 세율이 적용이 됐다. 나중에 환급받을 여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4번. 한국으로 귀국 전후에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목돈을 송금했다.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일단 답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가 있으니까요.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2024년 이후에 23년도 세금 신고를 할 때 거주자로 W2를 신고하면 되나요?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이민 소지, 비이민 비자 소지로서 미국 떠난 외국인에게 세버런스 페이로 납부된 금액에 대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냐? 원천 징수를 엄청나게 떼더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일 것 같은데요. 원천 징수라는 것은 미리 내는 거죠. 최종 세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 그거를 지급해주는 사람이 IRS에 원천 징수 미리 떼고 나머지 잔액을 준 거니까 나는 언제고 다음 해에 해당 연도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정산을 해서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비이민 비자를 소지했기 때문에 이 영주권자 대비 세버런스 페이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또는 뭐 미국에서 세금을 더 이상 안 낼 거다라는 이유로 원천 징수를 설사 뭐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이 최종 결정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터미네이션 된 이후에 몇 달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 세금을 더 높게 뗐다. 뭐 원천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게 금액이 높으면 그에 대한 이 해당 세율도 높을 거다라고 짐작해서 원천 징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일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내가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제외할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최종 결정 세금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받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다. 내가 원천 징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나의 최종 세금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 자체로 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 네 번째로요. 한국으로 귀국 전후에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목돈을 송금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 역시도요. 내 자금을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옮겼다라는 것은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그 소득액을 어느 은행을 쓰건 간에 무관하게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1월 달까지의 근무에 대해 세버런스 페이를 포함해서요. 이분이 미국 고용주로부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얼마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뭐 10만 불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10만 불을 받았으면 그 자체로서 이분의 소득인 거죠. 근데 그 10만 불을요 받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계좌에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돈을 한국으로 보냈다 또는 안 보냈다라는 그 행위와 관련해서요. 한국으로 보내면 그게 내가 한국 관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이 되고 만약에 보내지 않았다. 미국 계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에 그대로 두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관점에서 소득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그 자체로 어느 계좌를 쓰건 무관하게 나의 소득인 거고요. 그게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에 따라 나의 소득 여부가 영향을 받는 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이 질문 역시도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목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이제 1번이 남는 건데 1번 거주자로 신고를 하느냐. 이게요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답이 되면 좋겠는데 미국을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의 경우죠. 전형적으로 주재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취업 비자로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투자 비자로 왔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는 해에 이런 질문이죠. 야, 내가 그냥 가면 되냐? 나 나중에 불이익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있냐?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Certificate of Compliance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보통 이제 Sailing Permit이라고 통용돼서 부르는데요. 이거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한다. 1번, 2번이라고 보면 돼요. 1번은 내가 떠날 때 떠나기 전에 해놓고 가는 거고요. 2번은요 떠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하는 거예요. 예컨대 2023년 지금 오늘이 뭐 8월 13일 14일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뭐 8월 말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Certificate of Compliance는 지금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떠나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서 받아 놓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 마지막 해 세금 신고는 2023년 지금 8월 말까지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다음 해에 2023년에 대해서 마지막 Final Year Tax Return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나 이제 미국 떠날 거고요. 이제까지 나 잘못한 거 없다. 세금 신고 다 했으니까 이런 거 다 certify 해줘 라고 하는 건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에는 Form 2063이라는 걸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Form 1040C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요 굉장히 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사실이에요. 뭐 사문화 되다시피 하고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 안 한 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을 떠났지만 세금을 냈고 안 냈고 지켰고 안 지켰고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과거에 내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고 세금을 냈고 안 냈고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는 미국을 들고 나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또 이것까지 또 신경 써가지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 셀링 퍼밋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다 보니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해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첫 해 왔을 때 신고가 굉장히 또한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 동안 거주했느냐 첫 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의 선택 방식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나는 가장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플래닝 관점에서 봐도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옵션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었고 컴플라이언스 어떤 법을 지킨다라는 면에서 보면 나한테 맞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세금도 더 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돼서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첫 해에 해야 되는 고려사항이었었고 별도 영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떠나는 해의 신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에는요 내가 미국에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non 레지던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듀얼 스테이러스 레지던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1일 이내에 내가 떠나게 되면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 짧게만 얘기하면요 183일을 내가 있었느냐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를 따지는데요 그거의 정확한 기준은 당해에 31일 이상 있으면서 당해와 직전 2개년치를 따져서 183일이 넘는지를 따진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31일, 당해 30일 이내면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었을 때는 non-resident 또는 dual status로 할 수 있다 보니 non-resident냐 dual status냐에 따라서 나에게 적용되는 세법상의 규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그걸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떠나는 해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그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